예, 자 그러면 비상 한 교과서 보시면 봄봄, 집방석 내지 마라, 산이나 레오 싸고 역시 세 작품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요. 다 짧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저랑 한꺼번에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봄봄 먼저 보세요. 일단 시점 정리해드리면 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들어갑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작품 되게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장인은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준다고 희망 고문시키면서 공짜로 이 주인공을 부려먹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되게 순박하고 어찌 보면 좀 어리숙해요. 그래서 장인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계속 그렇게 장인의 밀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활한 장인과 어리석은 사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웃음을 주기 때문에 해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정리해보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주로 다루고 있는 갈등은 교활한 장인과 어리숙한 사위 사이의 갈등인데요. 웃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학적이고 그 다음에 토속적이다, 시골적인 느낌이 나온다, 혹은 향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전체 줄거리 나는 점순이하고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3년 7개월이나 변변한 대가 없이 머슴 일을 해주고 있다. 장인이 점순이의 키가 덜 컸다는 이유로 혼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구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보지만 구장은 결국 장인 편을 들어주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요. 구장도 이 장인 밑에서 일하는 소작인이거든요. 그래서 장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나는 장인과 대판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내가 믿었던 점순이는 아버지 편을 들게 된다. 장인은 가을에 혼례를 올려준다며 나를 다독이고 신이 난 나는 다시 일하러 나간다. 그래서 장인한테 완전 쥐락펴락 당하는 거지. 그치? 자,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곤 한다. 밑줄 그어두시고, 모든 것이 싹이 트는 시기니까요. 뭣도 싹이 트는 거냐? 남녀 간의 사랑도 싹이 트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사랑하기 참 좋은 시기로 봄을 선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줄 긋고 뭐라고 쓰시냐? 온갖 초목만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랑도 싹이 나는 거거든요. 적어 보시면 사랑이 움트는 시기. 사랑이 움트는 시기. 봄이라는 건.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점순이가요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나를 보채거든요. 그러니까 점순이는 이미 어른이 된 거고 요런 애를 아직 어리다고 결혼을 안 시켜주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데 별표 치시고, 여기서부터는 무슨 장면이냐면 앞에 나왔던 것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과거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과거 회상이라고 적으셔도 좋고 시간적으로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제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이 전체를 다 읽어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 회상, 또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 회상, 갑자기 뒤로 빠지거든요. 회상 장면이 있을 때 무슨 구성이냐?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 과거 회상 어제가 등장했고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 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자, 구장님을 찾아갑니다. 구장은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는 거죠. 이 문제는 결혼 문제. 근데 이제 한 가지 맹점이 있었던 건 뭐냐? 구장도 장인 밑에서 농토를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인이라 사실은 장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었거든요. 그겁니다. 서울에를 좀 갔다 오더니, 여러분 그거 쭉 밑줄 그어보세요.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이 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뾰족이 뻗치고 그걸 에헴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여러분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요걸 더듬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자세하게 보여주니까 외양과 행동이 묘사된 부분이라고 적으세요. 외양과 행동 묘사. 두 번째는 그런데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는 것은 웃음을 주기 위한 표현이잖아요. 그거 일단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희화화.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 해악성,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양과 행동이 묘사되고 있는 건데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해악성, 웃음이 등장한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 에헴을 후딱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장인님에다가 네모.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빙장님에다가 네모 그리고 장인님과 빙장님을 연결해 주세요. 일단 빙장님은 무슨 뜻이냐면 장인을 더 높여 부르는 말이 빙장입니다. 사실 여기 구장님 앞에는 장인하고 싸우러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장인이 야 나를 더 높여서 빙장이라고 부르라니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아차차 싶어갖고 얼른 빙장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지금 싸우러 왔는데 또 옛날 그 생각을 해주잖아요. 어찌 보면 착한 거고 어찌 보면 순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는 순박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순박함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장인님을 빙장님으로 바꿔 부르는 거. 지금 구장님 앞에 싸우러 와갖고도 아차차 하는 이 모습이 착하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순박하다고 적어주십시오.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그랬죠? 여러분 자기를 높여 부르는 말을 듣기 좋아하잖아. 여기서 장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허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장인님은 빙장님이라 해야 좋아한다. 밑줄 긋고 장인님의 허위의식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허위의식.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고 든다. 뱀도 뱀이라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 밑줄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당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여러분 남 듣는 데서는 높여 부를 줄 알아야 된다. 장인은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이냐? 남 의식하는 사람이잖아요. 화살표 빼서 뭐라고 쓰냐? 주의, 시선, 의식 이렇게 주의, 시선, 의식. 그래서 만약에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허위의식도 크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적어두면 되죠. 자, 그 다음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가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아하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장인이 이렇게 꾹 신호를 줬군요. 그럼 거기 밑줄 그어 보시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거 요거 밑줄 긋고 이러한 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 적어보시면 질책 꾸지람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못마땅하다고 질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할 때요 말로 전달하는 것을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 말과 상관없이 이렇게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발등을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장인이라고 하지 말고 빙장이라고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비언어적 표현이 쓰인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다. 하기야 구장님뿐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거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밑줄 일단 여러분 코딱지를 파는 모습이니까 좀 웃기잖아. 해악성. 또 하나는요. 지금 요 장면은 구장이 사실 이 일에 네 얘기 별로 안 듣고 싶거든. 관심이 안 가 이거거든요. 무관심 두 가지 적어주십시오. 해악성, 무관심. 그럼 봉필씨 장인 이름인가 보죠. 얼른 성례를 시켜 죽으려 그렇게까지 지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다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여러분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는 것도 질책이죠. 질책.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고 막 하는 거잖아. 이것도 여러분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그치? 표정을 가지고 아 성내고 보고 계집애년이 미처 자라야 될 거 아닌가 하니까 그만 멀수룩해져 가지고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장도 소작이니라 장인한테 함부로 못하거든요. 무한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그래. 여러분 구장이 바로 입장을 바꾸죠. 소작이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키는 언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경 내슈. 나도 화가 단단히 난 거죠. 이제 말 못 믿겠다 이거잖아. 그냥 돈 주라 나 갈란다 이런 거잖아요.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니? 왜 나를 보고 떼냐? 왜 나를 보고 떼를 쓰느냐 이 말이죠.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았지요?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귓배기 하나가 작다. 강력한 펀치를 날렸죠. 근데 장모님은 키가 더 작지 않느냐. 아니 더 큰 점순이는 왜 결혼 못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사실 그거 밑줄 그어 보시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할 말이 없어서. 그러나 암만 해도 돌 씹은 상이다. 돌 씹은 상은 못마땅하는 뜻이죠. 못마땅함. 코를 푸는 척을 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쳤어요. 장난 아닙니다. 더럽다. 나도 화가 나는 거죠.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궁둥이를 콱 떠밀었습니다. 아이고 사위가 장인님이 앞으로 우질끈하고 쌀이문깨로 쓰러질 듯 하다가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레이저를 쏟는 거죠.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고 싶으나 남의 앞이라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여기선 여러분 뭐 고소하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쟁그럽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인과 사위가 너무 싸우는 게 웃기지 않아요? 여기도 해악성입니다. 해악성.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 모를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붙이니까 그래 꿰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친구인 뭉태가 사실은 야 구장도 니네 장인한테 꼼짝 못하니까 그런 거지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나는 그건 안 믿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여러분 요거 중요한데 말하기 방식을 가끔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느냐. 네 말도 맞다 그랬죠. 동의를 먼저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그래요. 유대감 형성. 한편이라고 먼저 바닥을 까는 거예요.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그런데 두 번째 뭘 합니까? 협박을 얻는 거죠. 협박을 얹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협박.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장의 말하기 방식은 일단 동의, 유대감을 형성한 뒤에 플러스 위협, 협박하는 구조입니다. 유대감 형성 플러스 협박.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나다. 이렇게. 그래서 역시 여러분 이런 거에 당하는 거 보면 순박하다는 것을 나라는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작품은 해악성, 웃음을 주는 요소가 아주 중요하고요. 교과서에 보면 그 아래 1번 문제로 이 작품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 찾아보자고 있을 텐데요. 쌍년의 자식 막 이렇게 욕하는 비속어라든가 쟁그러웠다는 사투리라든가 그 외에 희화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혹은 장인과 내가 몸싸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웃음의 유발 요소니까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정리해 두시고 시험에 나오면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 한호의 시조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하죠? 집방석 내지 마라. 집방석에다가 세모. 낙엽인들 못 앉으랴. 낙엽의 동그라미. 집방석 필요 없다는 거죠. 낙엽 오케이. 그 다음 솔불 혀지 마라. 솔불에다가 세모. 솔불은 관솔불이라고 횃불이에요. 횃불. 혀지 마라는 켜지 말아라. 어제진 달이 돋아온다. 달의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 집방석과 솔불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낙엽과 달은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플러스입니다.
둘 사이에 대조가 쓰였다고 적어두시고 대조, 대비, 대립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집방석이나 솔불은 모두 사람이 만든 거잖아. 인위적이고 인공적이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엽과 달은 자연적이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 인공적, 자연적 적어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 아예야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박주산채에다가 밑줄. 박주는 값싼 술이고 산채는 산나물 안주니까 산나물 안주에다가 값싼 술, 요거는 화려한 음식이냐 소박한 음식이냐 따지면 소박한 음식이고, 소박한 음식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가난해도 좋다는 안빈낙도, 분수에 만족하자는 안분